베리타스 홀딩스 타워의 최상층 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방어 전략 회의가 몇 시간째 이어졌지만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았다. 회의를 주재하는 CEO 강민혁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었지만 그들의 아이디어는 교과서적인 수준을 넘지 못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다. 화려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이 아닌 단정하고 우아한 차림의 한지수였다. 그녀의 공식 직함은 대주주이자 이사회 이사였지만 대부분의 신임 임원들에게 그녀는 그저 회장님의 사모님일 뿐이었다. 그녀는 회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말없이 회의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논의가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모두가 침묵하는 순간 지수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있었다. 그녀는 날카롭게 상대 기업의 전략을 해부하고 임원들이 내놓은 방어책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리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여러 겹의 함정이 숨겨진 역공 전략을 막힘없이 펼쳐 보였다. 회의실은 잠시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내 감탄과 경외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단순히 똑똑한 여자가 아니었다. 전쟁의 판도를 읽고 승리를 설계하는 타고난 전략가였다. 강민혁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흡족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역시 제 아내의 통찰력은 대단합니다. 모두들 제 아내의 의견을 기반으로 전략을 수정하도록 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함께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원들 앞에서 그들은 완벽한 파워 커플이었다. 그는 아내의 재능을 칭찬했고 그녀는 모든 공을 남편에게 돌렸다. 모두가 그들을 부러워했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강민혁이라는 화려한 왕관의 무게를 지탱하는 기둥이 바로 한지수라는 사실을. 그녀는 기꺼이 남편의 그림자로 존재했다. CEO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강민혁은 지수에게 새로 뽑은 개인 비서를 소개했다. 최유리. 눈부시게 아름다운 외모의 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였다. 그녀는 완벽한 예의를 갖추어 지수에게 인사했지만 지수는 그녀의 눈빛에서 야망이라는 이름의 불꽃을 보았다. 유리의 시선은 민혁에게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지나치게 깊고 길게 머물렀다. 두 여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탐색전이 벌어졌다. 지수는 날카로운 직감으로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것은 명확한 근거가 있는 의심이 아니었다. 그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단련된 본능에 가까운 감각이었다. 그날 저녁 호화로운 저택에서 그녀는 민혁에게 새 비서에 대해 넌지시 물었다. 그는 유능하고 일 처리가 빠르다며 필요 이상으로 길고 열정적으로 그녀를 칭찬했다. 그것이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날 밤 지수는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회의 때 검토했던 서류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날개를 접었지만 그녀의 비상한 두뇌는 잠들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다. 베리타스 홀딩스를 함께 쓰며 고생했던 젊은 시절의 민혁과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때 그들은 동지이자 연인이었고 서로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변했다. 성공에 취했고 오만해졌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사진 속에 행복했던 자신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세상이 어쩌면 아주 작은 균열 하나로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최유리는 영리한 뱀과도 같았다.
그녀는 몇 주 만에 강민혁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다.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그림자이자 그의 자만심을 채워주는 거울이었고 그의 모든 변덕을 받아주는 유일한 해방구였다. 그녀는 지수의 과거 전략들을 어설프게 모방한 그의 아이디어를 천재적이라 칭송하며 그를 왕처럼 떠받들었다. 분류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함께 남는 야근이었고 곧이어 로맨틱한 휴가로 둔갑한 해외 출장으로 이어졌다. 최유리는 그의 이성과 양심을 서서히 마비시켰다. 그녀는 그의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그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다. 강민혁은 기꺼이 그녀가 쳐놓은 거미줄의 먹이가 되었다. 강민혁은 극적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일정을 아내에게 숨기기 시작했고 그의 휴대폰은 언제나 잠겨 있었다. 지수가 평범한 질문을 던질 때조차 그는 방어적이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지수와 회사 문제에 대해 상의하지 않았다. 그는 당신은 이해 못해 혹은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 라는 말로 그녀의 지성을 모욕하며 대화를 차단했다. 유리의 영향력 아래 민혁은 에이텔 파트너스라는 정체불명의 해외 투자회사와의 대규모 M&A 계약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유리는 이 계약이 민혁의 업적에 정점을 찍어줄 세기의 거래라고 그를 부추겼다. 하지만 이사회 이사로서 재무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었던 지수는 그 계약이 터무니없이 위험하다는 것을 단번에 간파했다. 실사보고서는 부실했고 인수대상 기업의 가치는 심하게 부풀려져 있었다. 지수의 불안감은 구체적인 의심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민혁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서울에서의 비즈니스 저녁 식사는 제주도의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결제되었고 홍콩에서의 컨퍼런스 참석 기간은 최유리가 자신의 SNS에 올린 홍콩 여행 사진의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다. 증거들은 작았지만 명백하게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수는 그를 떠보기로 결심했다.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에이텔 파트너스와의 계약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재무적인 위험성과 불투명한 자금 출처를 논리적으로 지적했다. 그러자 민혁은 마치 발작과도 같이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지수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통제하려 한다며 과거에 갇혀 있다고 비난했다. 그의 과도한 반응은 그녀에게 마지막 확신을 주었다. 같은 시각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민혁과 유리가 미러를 나누고 있었다. 유리는 그의 자존심을 교묘하게 어루만지며 지수가 그의 위대한 비전을 가로막는 족쇄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지수에게 충성하는 보수적인 이사들이 반대하기 전에 하루빨리 에이텔과의 계약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그를 재촉했다. 민혁은 그녀의 말에 완전히 설득당했다. 그날 밤 지수는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하게 될 리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했다. 그녀는 비밀리에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며칠 뒤 보안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지난번 단독 출장이라던 싱가포르의 한 호텔 발코니에서 강민혁과 최유리가 열정적으로 키스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사진은 그 어떤 변명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명백한 증거였다. 모니터의 차가운 불빛이 지수의 얼굴을 비췄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눈물도 절망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자의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결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의 집에 들어온 뱀의 정체는 확인되었다. 이제 영리한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냥꾼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진을 확인한 순간 한지수의 심장이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식었다. 뜨거운 눈물이나 절망적인 오열은 없었다. 대신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자리에 맹수와 같은 냉철한 이성이 또아리를 틀었다.
그녀는 남편의 배신을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 쌓아 올린 신뢰와 파트너십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리고 그녀의 분노는 개인적인 배신을 넘어 더 크고 위험한 진실을 향하고 있었다. 위험천만한 M&A 계약. 그것은 이제 단순한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었다. 더 깊은 음모의 증상이었다. 지수는 자신의 초점을 즉시 개인적인 감정에서 전문적인 분석으로 전환했다. 그녀는 대주주로서의 권한과 베리타스의 내부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설계에 참여했던 서버의 뒷문과 오직 그녀만이 아는 아카이브의 접근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최유리와 에이텔 파트너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었다. 그녀의 뛰어난 재무분석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에이텔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구조를 파고들었다. 조세 피난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 의도적으로 소유 구조를 숨긴 페이퍼 컴퍼니의 전형이었다. 그녀는 거미줄처럼 얽힌 거래 내역과 지주 회사들의 관계를 끈질기게 추적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추적 끝에 그녀는 마침내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에이텔 파트너스의 자금 출처는 바로 베리타스 홀딩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퀀텀 리프였다. 악랄한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한 최 회장이 이끄는 바로 그 회사. 최유리는 야망에 찬 불륜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베리타스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심어진 기업 스파이였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문제의 M&A 계약은 베리타스의 막대한 부채를 안겨 재무 구조를 취약하게 만든 뒤 퀀텀 리프가 적대적 인수를 감행하기 위한 완벽한 사전 작업이었다. 배신의 전모가 드러나는 순간 지수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남편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이 함께 피땀 흘려 세운 회사를 파괴하려는 적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였다. 그는 자신들의 아이와도 같은 회사를 낯선 여자의 손에 넘겨주며 스스로 죽이고 있었다. 이 끔찍한 진실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불태워버렸다. 이제 이 싸움은 상처 입은 마음을 되갚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과 자부심이 걸린 유산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사 내부에 아군이 필요했다. 지수는 윤 이사를 떠올렸다. 회사의 창립 시절부터 함께한 베테랑 재무 책임자. 그녀가 직접 발탁하고 신임했던 회사의 원래 비전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충성심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외부의 한적한 카페에서 비밀리에 윤 이사를 만났다. 그녀는 불륜 사진을 보여주는 대신 자신이 찾아낸 에이텔 계약과 퀀텀 리프 사이의 재무적 증거들만을 냉철하게 제시했다. 민혁의 최근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던 윤 이사는 지수가 내민 자료를 보고 경악했다. 그는 지수의 분석이 완벽하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기꺼이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 회사 내부에서 그녀를 돕겠다고 맹세했다. 그들의 비밀 동맹은 그렇게 결성되었다. 그날 밤 지수의 서재는 완벽한 전쟁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거대한 디지털 화이트보드 위에는 이번 음모의 관계도가 그려졌다. 중앙에는 강민혁과 최유리 그들은 부실한 계약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끝에는 최종 흑막인 퀀텀 리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절망 대신 전장의 지도를 내려다보는 장군의 차가운 명료함으로 모든 것을 응시했다. 적을 확인했고 적의 전략을 파악했다. 이제 그녀의 방역을 설계할 시간이었다. 윤 이사와의 비밀 동맹을 맺은 다음 날 아침 한지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남편 강민혁을 지극히 평온한 태도로 대했다. 불륜과 문제적 계약에 정신이 팔린 그는 아내의 차가운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을 지지하는
그러나 어딘가 거리를 두는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 영희 뒤에는 이미 시작된 전쟁의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의 서재, 즉 그녀의 전쟁 상황실에서 지수와 윤 이사는 화상으로 비밀 회의를 가졌다. 그들의 전략은 M&A 계약을 막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계약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강민혁이 스스로 함정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동안 그들은 회사 핵심 자산 주변에 철옹성을 쌓아 다가올 재앙의 파편으로부터 지켜낼 계획이었다. 이것은 방어가 아닌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의 시작이었다. 지수는 조용히 이사회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륜이나 기업 스파이 같은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버림받은 아내의 히스테리로 치부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오직 논리와 데이터로만 승부했다. 그녀는 자신의 공헌을 기억하는 창립 멤버이자 핵심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났다. 그녀는 윤 이사와 함께 준비한 에이텔 파트너스 계약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담은 재무 분석 보고서를 제시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CEO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닌 회사와 주주 전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상기시켰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을 배신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베리타스를 구하자고 말했다. 이사회를 움직이는 동안 지수는 공동 창업자이자 대주주로서의 법적 권한을 사용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안전장치들을 마련했다. 그녀는 법무팀과 협력하여 CEO가 이사회의 만장일치 동의 없이는 대규모 계약을 독단적으로 승인할 수 없도록 회사 정관에 보호조항을 삽입했다. 그녀는 윤 이사와 함께 핵심 특허와 지적재산권 그리고 현금 보유고를 안전한 자회사로 조용히 이전시켰다. 한편 최유리의 부추김을 받은 강민혁은 더욱 오만해졌다. 그는 이사회의 문제 제기와 새로운 법적 절차들을 자신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꼰대들의 방해 공작으로 치부했다. 그는 사무실의 폭군이 되어 계약에 대한 모든 반대 의견을 힘으로 짓눌렀다. 그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지수가 포섭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의 등을 떠미는 꼴이 되었다. M&A 계약 마감일은 시시각각 다가왔다. 압박감은 극에 달했다. 민혁은 더욱 거세게 계약을 밀어붙였고 지수와 그녀의 동맹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저항의 벽을 쌓아 올렸다. 회사 전체에 보이지 않는 내전의 기운이 감돌았다. 그것은 회의실과 법률 문서들을 통해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이었다. 지수는 베리타스 홀딩스의 기업 구조도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들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방화벽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그녀는 이사회 내 침묵하는 다수의 지지를 확보했다. 체스판 위 그녀의 말들은 이제 완벽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강민혁은 곧 자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믿는 계약서에 서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그의 자기 파괴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체스판의 첫 번째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한지수가 개입하여 까다로워진 정관 때문에 좌절했지만 이내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에이텔 파트너스와의 M&A 계약을 강행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들을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 자신했다. 그의 옆에는 최유리가 그림자처럼 붙어서 그의 자존심을 부추기며 달콤한 전략을 속삭이고 있었다. 지수는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이것은 감정적인 부부싸움으로 비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그녀의 의도적인 전략이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서재, 즉 전쟁 상황실에서 동맹들을 원격으로 지휘했다. 그녀에게 충성하는 윤 이사와 2명의 원로 이사가 그녀의 목소리가 되어 체스판 위를 움직이는 말 역할을 했다. 이사회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강민혁은 열정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프레젠테이션을 펼쳤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지수의 대리인들이 방역을 시작했다. 윤 이사는 계약 대상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재무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조목조목 파헤치는 치명적인 반박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의 분석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다른 이사는 지수의 팀이 찾아낸 국제법규 준수 문제를 제기하며 법률적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 다른 이사는 이번 계약이 베리타스의 핵심 역량과 동떨어져 있다는 전략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들의 모든 주장은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했다. 강민혁은 이토록 조직적이고 치밀한 반대에 당황했고 점차 이성을 잃고 분노하기 시작했다. 내부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동안 지수는 외부 전선에서도 움직였다. 그녀는 추적이 불가능한 보안 채널을 통해 신뢰도 높은 경제 전문 기자에게 이번 계약과 관련된 정보 하나를 흘렸다. 음모 전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에이텔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정체와 불투명한 자금 출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즉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금융시장은 불안감에 휩싸였고 다른 언론사들도 앞다투어 후속 보도를 쏟아냈다. 이미 지수의 익명 제보를 받았던 금융감독원은 투명성 문제를 이유로 해당 M&A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외부의 압박은 계약의 발목을 잡았고 이사들을 더욱 망설이게 만들었다. 강민혁은 분노했다. 그는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금융당국이 주시하는 상황에서 이사회를 강압할 수도 없었다. 그와 최유리는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경쟁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단 한순간도 그 배우가 한지수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과 무시가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조용한 아내가 이 모든 판을 짜는 그랜드 마스터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밤 지수는 자신의 서재에서 금융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앵커는 베리타스 에이텔 계약이 직면한 미스터리한 난관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다. 그때 유니색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분노하고 있지만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책상 위에 체스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퀸을 드러내지 않은 채 적의 징역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첫 번째 전투는 그녀의 승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승리는 남편을 더욱 절박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리고 절박한 남자는 언제나 위험한 법이다. 그녀는 다음 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조용한 전쟁은 이제 막 일막을 내렸을 뿐이었다. 이사회에서의 실패 이후 강민혁은 분노에 찬 편집증 환자가 되었다. 그는 이사회 내부에 자신을 배신한 첩자가 있다고 확신하며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최유리는 그의 곁에서 불안해하는 그를 진정시키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그의 의심을 윤 이사를 비롯한 한지수 라인의 원로 이사들에게로 돌렸다. 그녀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는 더 과감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속삭였다. 지수는 계약을 막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강민혁은 계속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고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터였다. 이 위협을 뿌리째 뽑기 위해서는 조종의 근원인 최유리 그 자체를 제거해야만 했다. 그녀는 사설 탐정에게 새로운 임무를 내렸다. 최유리의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라는 단 하나의 목표였다. 탐정의 조사는 첩보 영화처럼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는 먼저 최유리의 디지털 흔적을 추적했다. 그녀의 이력서와 온라인 프로필에서는 미세한 불일치들이 발견되었다. 학력은 진짜였지만 베리타스에 입사하기 전의 경력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백들이 존재했다. 비서의 연봉으로는 불가능한 호화로운 생활 역시 의심을 더했다. 탐정은 그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교묘하게 숨겨진 해외 계좌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계좌로 정체불명의 자금이 꾸준히 입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최유리가 과거에 다녔던 대학과 직장을 직접 찾아가 주변 인물들을 탐문했다.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야망이 넘치고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여자로 기억하고 있었다. 마침내 탐정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최유리의 해외 계좌로 돈을 보낸 유령 회사는 바로 베리타스의 숙적인 퀀텀 리프의 위장 자회사였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최유리가 퀀텀 리프의 전략기획본부장의 여동생이라는 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처음부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강민혁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탐정은 모든 증거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지수에게 제출했다. 가족관계 증명서, 자금 이체 내역 조작된 이력서의 원본까지. 최유리는 단순한 기업 스파이가 아니었다. 베리타스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기 위해 투입된 거대 가문간의 전쟁의 비밀 병기였다. 그리고 재앙과도 같은 M&A 계약은 이 모든 계획의 핵심 트로이에 목마였다. 지수는 보고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순간 남편에 대해 차가운 연민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거대한 사기극의 어리석은 광대였다. 그의 자만심과 욕정은 그의 연인이 속삭이던 사랑의 언어가 사실은 최대의 적이 내리는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연민은 찰나에 불과했다. 그것은 곧 적의 여왕을 잡은 전략가의 냉혹한 결의로 변했다. 지수는 자신의 서재 전쟁 상황실에 서 있었다. 최유리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담긴 서류가 그녀의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불륜 관계뿐만 아니라 음모 전체를 파괴할 무기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단순히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은 너무 쉬운 방법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훨씬 더 대담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윤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2단계 작전을 시작하죠. 우리는 더 이상 계약을 막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계약이 성사되도록 내버려 둘 겁니다. 그녀는 적의 함정을 역이용하여 음모자들과 자신의 남편 모두를 그 안에 수장시킬 생각이었다. 가장 위험한 도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민혁이 소집한 다음 이사회에서 모두는 또 한 번의 격렬한 싸움을 예상했다. 하지만 한지수의 방역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윤 이사를 필두로 한 지수의 동맹들은 신중한 재검토 끝에 M&A 계약을 조건부로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조건이란 이 계약을 주도한 강민혁 대표가 개인적으로 계약의 성공을 보증하고 실패 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는 것이었다. 자신의 승리라고 착각한 강민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것을 형식적인 절차라고 여겼다. 최유리 역시 구시대적인 꼰대들을 마침내 굴복시켰다며 그의 곁에서 승리를 축하했다. 그들은 그것이 지수가 파놓은 함정의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다가올 재앙에 강민혁 개인을 완벽하게 묶어두는 족쇄였다. 이제 계약은 가속도가 붙어 진행되기 시작했다. 지수와 그녀의 동맹들은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왔다. 윤 이사는 강민혁이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은행 컨소시엄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도왔다. 그 대출 계약서에는 채무 불이행 시 엄청난 위약금을 무는 조항이 숨겨져 있었지만 윤 이사는 그 부분을 실수인 척 보고서에서 누락시켰다. 지수는 대리인을 통해 계약 과정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들을 제안하며 강민혁이 베리타스의 유동자산을 더 많이 쏟아붓도록 부추겼다. 그는 지수의 격려 속에서 회사의 금고를 스스로 블랙홀 속으로 쏟아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결단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지수가 짜놓은 각본 위에서 춤을 추는 광대에 불과했다. 강민혁이 눈앞에 승리에 정신이 팔린 동안 지수는
비밀리에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에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 주주들의 의결권을 확보해야 했다. 그녀는 직접 주요 기관 투자자들과 연기금 책임자들을 만났다. 그녀는 아직 기업 스파이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강민혁의 무모한 리더십 아래 회사가 파멸로 향하는 시나리오와 새로운 리더십 아래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데이터로 증명했다. 그녀는 만약 이번 계약이 자신이 예측한 대로 재앙으로 판명될 경우 리더십 교체에 대해 암묵적인 지지를 확보했다. M&A 최종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공식 서명일이 정해졌다. 강민혁과 최유리는 승리에 도취되어 축하 파티를 계획하고 있었다. 베리타스 홀딩스는 이제 재정적으로 극도로 취약해졌고 모든 것이 이 계약 하나에 매달린 외줄타기 신세가 되었다. 계약 전날 밤 승리감에 젖은 강민혁은 집으로 돌아와 지수 앞에서 아량을 베풀듯 행동했다. 그는 값비싼 선물을 건네며 그녀가 틀렸고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지수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예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강민혁은 그것을 패배에 대한 수긍이라고 착각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다. 마침내 운명의 계약 서명일 전야. 지수는 자신의 전쟁 상황실에서 체스판의 마지막 말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회사의 자금은 투입되었고 대출 계약은 완료되었다. 주주들의 지지도 확보되었다. 최유리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담긴 서류는 봉투에 담겨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녀는 윤 이사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내일입니다. 내일 함정의 문이 닫힐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베리타스 홀딩스와 에이텔 파트너스의 M&A 계약 체결식. 수많은 언론사와 재계 인사들이 모인 호텔 연회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다.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선 강민혁과 최유리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민혁이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될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펜을 들어 올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우아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쟁에 나서는 장수처럼 날카롭고 단단한 비즈니스 슈트를 입고 있었다. 한지수였다. 그녀는 윤 이사와 법무팀을 대동한 채 망설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얼어붙은 청중을 향해 차갑고 명료하게 말했다. 이 계약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지수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상황을 장악했다. 강민혁 대표가 이 회사의 미래를 팔아넘기기 전에 주주와 언론은 우리가 누구와 거래하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축하 영상을 송출해야 할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에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최유리와 퀀텀 리프의 음모가 담긴 완벽한 증거 자료였다. 스크린에는 최유리가 퀀텀 리프 임원의 동생이라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나타났다. 퀀텀 리프의 자회사가 그녀의 해외 계좌로 거액의 돈을 송금한 내역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에이텔 파트너스가 퀀텀 리프의 위장 회사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는 최유리가 퀀텀 리프에 있는 자신의 오빠와 통화하며 합병 이후 베리타스를 파산시킬 마지막 단계를 논의하는 비밀 녹취 파일이었다. 연 회장은 충격으로 완전히 마비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에이텔 파트너스, 즉 퀀텀 리프의 관계자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저지당했다. 최유리의 완벽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공포와 불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민혁은 스크린과 최유리 그리고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조종당했는지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무대 위에 주저앉았다. 재결식의 혼란과 함께 이 소식은 실시간으로 증권계에 퍼져나갔다. 베리타스 M&A 경쟁사 퀀텀 리프의 거대 음모로 밝혀져 이미 불안했던 시장은 즉각적이고 잔인하게 반응했다. 베리타스 홀딩스의 주가는 공황 상태의 투매가 이어지며 단 몇 분 만에 수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가치는 순식간에 허공으로 증발해버렸다. 계약 체결식장은 완벽한 폐허가 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최유리와 퀀텀 리프 관계자들을 연행해갔다. 강민혁은 자신의 자부심과 경력의 잔해 속에서 무너진 무대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리고만 있었다. 한지수는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증오가 아닌 차갑고 완전한 끝맺음의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썩은 암덩어리는 마침내 도련해졌다. 함정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체스판의 킹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계약 체결식의 재앙 이후 베리타스 홀딩스는 완벽한 마비 상태에 빠졌다. 주식은 거래 정지되었고 채권단은 공황에 빠졌으며 직원들은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했다. 강민혁은 사무실에 틀어박혀 그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망가졌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회사는 폭풍우 속에서 가라앉는 선장 없는 난파선과도 같았다. 한지수는 기다리지 않았다. 폭로 바로 다음 날 그녀는 윤이사를 비롯한 동맹들과 함께 주주 및 시장을 향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현재의 위기를 인정하고 전임 CEO의 치명적인 판단 실패를 규탄하며 질서를 회복하고 책임감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한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공표했다. 이 움직임은 그녀를 유일한 안정과 유능함의 구심점으로 만들었다. 주주총회까지 남은 일주일은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었다. 얼마 남지 않은 충신들의 부추김에 강민혁은 복수심에 불타는 아내가 회사를 파괴하려 한다는 약한 방역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신뢰도는 이미 바닥이었다. 반면 지수는 지극히 체계적이었다. 그녀와 그녀의 팀은 밤낮으로 주요 주주들을 설득하며 상세한 회사 회생 계획을 제시했다. 그녀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투자한 이 회사를 구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공헌자이자 미래의 구원자였다. 그녀의 진심과 능력 앞에서 주주들의 마음은 급격하게 그녀에게로 기울었다. 강민혁에게 남은 것은 절망적인 고립뿐이었다. 마침내 긴급 주주총회의 날이 밝았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무겁고 살벌했다.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유령처럼 초췌해진 강민혁이 참석했다. 그는 연단에 서서 사과와 변명이 뒤섞인 연설을 하려 했지만 성난 주주들의 고함에 그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 그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의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있었다. 윤 이사가 연단에 올라 강민혁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공식적으로 상정했다. 그는 강민혁의 중과실 신의성실 의무 위반 그리고 그의 행동이 회사에 끼친 치명적인 재정적 손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곧바로 투표가 진행되었다. 결과는 모두의 예상대로였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강민혁의 해임이 가결되었다. 그가 쫓겨난 직후 지수의 동맹 중 한 명이 한지수를 임시의장 및 신임 CEO로 추천했다. 지수는 연단에 올랐다. 그녀는 과거의 배신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베리타스의 미래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다. 재무구조를 안정시키고 신뢰를 회복하며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었다. 강력한 리더십에 목말랐던 주주들은 그녀의 비전에 열광했다. 곧바로 이어진 투표에서 한지수는 압도적인 지지로 새로운 의장에 선출되었다.
그것은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그는 왕좌에서 끌어내려졌고 그녀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왔다. 지수는 연단 위에서 투표 결과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주들의 박수 소리에는 안도와 희망이 섞여 있었다. 강민혁은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힘없고 망가진 모습이었다. 그가 그녀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더 이상 할 말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게임은 끝났다. 주주총회 다음 날 아침 한지수는 베리타스 홀딩스의 CEO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다. 사무실 곳곳에는 아직 강민혁의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그녀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의 첫 번째 업무 지시는 전 부서장들을 소집한 긴급 회의였다. 그녀의 태도는 침착하고 전문적이며 단호했다. 그 누구도 이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 누구인지 의심할 수 없었다. 지수는 즉시 회사를 재건하는 어려운 과정에 착수했다. 그녀는 윤 이사와 함께 막대한 부채를 안겨준 은행들을 찾아가 자신이 직접 설계한 구체적인 회생 계획안을 제시하며 재협상에 성공했다. 강민혁이 자신의 과시욕을 위해 사들였던 비핵심 자산들을 과감하게 매각하여 회사의 현금 흐름을 확보했다. 그녀의 결정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녀는 전 직원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그녀는 위기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회사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며 직원들의 불안을 잠재웠다. 그녀는 강민혁의 무모한 경영에 동조했던 임원들을 해고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직원들을 승진시켰다. 그녀는 연고주의가 아닌 오직 실력과 청렴함에 기반한 새로운 기업 문화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시간이었다. 한지수의 베리타스는 기업 스파이 행위와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대해 퀀텀 리프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가 확보한 명백한 증거 앞에서 이 법적 싸움의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회사는 기적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이제 지수는 자신만의 비전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위험하고 투기적인 M&A 대신 베리타스의 핵심 역량인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집중했다. 강민혁이 등한시했던 연구개발과 직원 복지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단단한 기반 위에서 다시 번영하기 시작했다. 강민혁과의 이혼은 변호사를 통해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그는 회사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CEO는 이제 권력과 부를 모두 빼앗긴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최유리는 산업 스파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지수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미래를 향해 있었다. 그녀가 회사를 장악한 지 1년 후 CEO 사무실은 그녀의 미니멀하고 강인한 취향을 반영하여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성공적인 분기 실적이 담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윤 이사가 들어와 그녀에게 축하를 건넸다. 두 사람은 길었던 싸움의 승리를 자축하며 존경의 눈빛을 교환했다. 윤 이사가 나간 후 그녀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창가로 걸어갔다. 풍경은 같았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베리타스 홀딩스의 의장 한지수였다. 그녀는 무너진 결혼 생활을 잃었지만 자신의 인생과 정체성 그리고 힘을 되찾았다. 그녀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작지만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다. 그녀는 여왕이었고 이곳은 잿더미가 아닌 그녀가 통과해온 불길 속에서
스스로 건설한 그녀의 왕국이었다.